안녕하세요. 럭스 유재배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TML, CSS,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화면과 같은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까 해요. 자,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얘는 태양계 행성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클릭할 때 이렇게 다음 이미지가 나타나면서 오른쪽에서 다음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다시 이전을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현재 보고 있는 게 다시 축소되면서 이렇게 제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슬라이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대부분의 태그도 GPT를 이용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CSS와 스크립트만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요한 여기에 이미지랑 그리고 각각의 행성의 이름, 간략한 설명은 만들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챗GPT 저는 지금 GPT-4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먼저 생성하고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볼게요. 명령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에서 가까운 순으로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해당 이미지를 행성명 .jpg 식으로 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링크가 지금 안 먹어서 링크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다운로드 할 때 파일명으로 행성명으로 다운로드가 되게 하겠습니다. 행성명 jpg 식으로. 자, 링크를 다시 만들어 줬으니까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 나머지 이미지들도 클릭해서 생성한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미지를 다운로드 했고 저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제 HTML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HTML에는 앞서 여기 이제 이미지 생성한 거를 리스트로 해서 각 설명을 넣어 줄 거예요. 설명도 GPT한테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행성의 이름을, 각 행성의 설명을 200자 내로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각 행성의 설명을 200자 내로 영문으로 작성하고 각 행성을 저는 이제 li 태그로 출력할 거거든요. li 태그에 이미지, 피규어 태그 안에 피규어의 캡션 해서 생성을 할 겁니다. 피규어 안에는 이미지 이름, 행성명으로 작성하고 좀 전에 작성했던 JPG로 작성을 하고 피규어의 캡션에는 h2 태그에는 행성명 그리고 설명은 p 태그 안에다가 좀 전에 설명을 넣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챗GPT를 통해서 태그를 생성했고, 그러면 저 태그를 활용해서 앞서의 예제를 만들기 위한 HTML 구조를 이제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저 이미지들을 이미지스 폴더 안에다가 넣고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폴더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그냥 다운로드 된 거에다가 그냥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그 안에 모두 넣었고요. 예제는 responsive, save, image, carousel이라고 할게요. 자, 그 안에 넣고 이제 여기에다가 VS 코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S 폴더도 만들고 스크립트 폴더도 만들겠습니다. 자, 인덱스 HTML 생성했고 느낌표 탭에서 기본 코드 생성하고 여기에는 솔라 시스템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앞서 GPT가 생성해준 코드를 활용해서 넣겠습니다.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너퇴 경로가 우리는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으니까 여기 부분만 바꿀게요. source 안에 것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스 안에 좀 전에 생성한 이미지 나오게 할게요. 모두 변경했고 현재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성한 이미지들이 그리고 설명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HTML은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좌우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 버튼은 앞서 완성본을 봤을 때 완성본을 보면 요거거든요. 자, 요것도 아이콘 폰트를 쓸 거예요. 아이콘 폰트 중에서 아이온 아이콘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들어가 볼게요. 아이온 아이콘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의 첫 번째 검색 결과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좌우 버튼을 쓸 거예요. 좌우 버튼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우라고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요. 에로우. 자, 에로우라고 검색을 해봤고, 여기에서, 네, 이렇게 생긴 거 쓰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자, 일단 사용법을 볼게요. 유세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세이지에서 볼게요. 자, 유세이지 보면, 바디 바로 닫기 전에 얘를 추가하고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써봅시다. 복사해서 쓸게요. 바디 바로 닫기 전에 추가했고 main.js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로드 했으니까 아까 아이콘을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ULD에 리스트는 생성하고 UL은 안 만들어줬네요. UL 태그 안에다가 넣을게요. 뎁스 좀 맞췄고 ULD에다가 nev 태그를 만들고 클래스명 nev라고 할게요. 거기다가 코드 어떻게 쓰면 아이콘이 나오는지 다시 아이온 아이콘스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아이콘 메뉴 보고 있고 여기에서 에로우 검색을 해볼게요. 에로우 검색했을 때 왼쪽 거부터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코드 이렇게 쓰면 된대요. 클릭해서 카피했습니다. 넣어줬고 오른쪽 거도 클릭해서 코드 복사했어요.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나오는지부터 확인할게요. 네, 왼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S 연결할게요. 메인 CSS와 연결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클릭해서 생성함과 동시에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 HTML에서 저는 이 모든 내용이 여기 UL부터 내부가 일단은 이 사이트의 메인이니까 메인 태그 안에다가 넣을게요. 자, 이렇게 메인이 있고 저는 앞서 완성본을 봤을 때 이 메인 화면이 전체 화면을 다 쓰거든요. 그러면 메인이 전체 화면을 다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리셋은 하고 가겠습니다. 메인 CSS 볼게요. 그냥 심플하게 리셋 하겠습니다. 마진 0, 패딩 0. 그리고 저는 크기를 보더가 있으면 보더까지의 크기로 잡히게끔 위드와 하이트를 주면 그 크기가 보더까지다 라고 해서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누가 화면을 다 쓰게 하자라고 했냐면 이 바디 안에 메인이 화면을 다 쓰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일단 바디가 화면을 다 써야 되니까 바디에 가서 스타를 잡아볼게요. 바디의 하이트를 사용자의 브라우저 화면, 뷰포트의 화면 전체 높이를 쓰게 하고 디스플레이 그리드 해서 저는 요거 하나가 그 화면에 바디 전체 화면 다 쓰는 거에서 이 메인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그리드 한 다음에 플레이스 아이템 해서 센터 하시면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넘치는 거 완성본을 봤을 때 어디가 넘칠 거냐면 여기에 오른쪽에 내용이 더 있게 할 때 얘가 넘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넘치는 게 안 보이도록 할 겁니다.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버플로우 히든 걸고 메인에 가서 파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에서는 하단에 이 좌우 버튼이요. 이 좌우 버튼이 이 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얘를 절대값으로 위로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메인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배치할 거니까 메인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잡아주고 width, height 해서 메인이 화면을 다 쓰게 하고 이제 슬라이드 이 아이템 하나하나 여기에 li에다가 아이템 좀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넣어주고 그러면 아이템의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본을 봤을 때 아이템의 크기 이게 저는 얘를 200에 얘를 300으로 할 거고요. 얘가 여기 위에 이렇게 위치를 잡게 할 때 앱솔루트로 해서 위치가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소가 커지거나 작아지더라도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안 끼치고 작아져야 되니까 얘는 앱솔루트가 맞아요. 앱솔루트 하겠습니다. width, height, 그다음에 목록 스타일
지금 화면에 목록 스타일이 나오고 있죠? 리스트 스타일 난 할게요. 그리고 포지션을 잡아서 둥 띄울게요. 포지션 absolute. 그다음에 위치 위에서 50% 위치에 있게 하겠습니다. 레프트 값은 각각 다르게 줄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주고 각각 li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마다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들이 움직일 때 앞서 완성본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아래에서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둥 또는 클릭했을 땐 다시 위에서 내려오는 둥 해서 얘들의 위치를 뭘로 조절할 거냐면 트랜스폼으로 조절할 거예요. 자, 트랜스폼을 설정하겠습니다. Y 해서 일단은 정 가운데 놓으려고 50% 하면 자기 크기가 몇이든 간에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화면의 센터에 있겠죠. 자, 그리고 인덱스도 추가를 해서 일단은 다 똑같은 동급의 위치에 있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도 레디우스를 주겠어요. 완성본을 보면 약 20픽셀의 보도 레디우스가 있었으니까 주고, 그러면 얘를 넘치는 건 안에 이제 이미지가 넘칠 거란 말이죠. 안 보이게 오버플로 히든을 걸게요. 그리고 떠있는 느낌을 이용해서 떠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섀도우를 주겠습니다. X축으로 없고 Y축으로 20픽셀, 아래쪽으로 블럭값 30픽셀, RGBA 해서 흰색에 30% 줄게요. 그리고 안쪽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 트랜스폼이 바뀌는 과정을 볼 거니까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0.1초 있다가 라고 할 거고요. 트랜스폼이 바뀌는 과정은 0.1초 있다가 얘가 왼쪽으로도 우리가 앞서 완성본을 보면 클릭할 때 얘들이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얘 CSS 속성 중에서 레프트, 탑값, 위드, 하이트 값 다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뀌는 과정들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나머지 이 레프트나 얘들은 조금 더 늦게 움직이게끔 시간차를 두겠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달리 하겠다는 거니까 속성별로 시간을 움직이는 시간을 달리 주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얘들이 자체가 움직이는 건 레프트나 얘들이 움직이는 건 다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위드와 하이트도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할 거예요. 똑같이 움직이게 하고 얘만 조금 빠르게 트랜스폼으로 움직이는 것만 훨씬 더 동적으로 움직이게끔 속도를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이미지 네, 이렇게 일단은 아이템의 스타일은 잡았고 이거 안에 우리는 HTML에서 보시면 피겨 안에 이미지 해서 의미에 맞게끔 피겨 태그로 해서 이미지의 설명을 피그의 캡션 이렇게 정석대로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li 안에서 피겨도 화면을 다 쓰도록 피겨를 선택할게요. li 안에 피겨를 선택하고 걔의 width 100%, height 100%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템 안에 피겨의 스타일을 잡아줬고요. 지금 이 CSS는 CSS 네스팅이고요. 제가 앞서 올려드린 영상에서 봤듯이 이제 브라우저가 모두 지원합니다. 레스나 사스 필요 없이도 이렇게 네스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피겨 안에 이미지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을 보면 피겨 안에 이미지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미지라고 해서 마찬가지 위드와 하이트 다 쓰고 얘가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하고 똑같이 작동해야 되니까 오브젝트 hit해서 커버라고 할게요. 자,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한 자리에 다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이 li들을 다 앱솔루트로 했으니까 얘나 다 한 자리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스타일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이템들을 이제 각각 배치를 할 거거든요. 완성본처럼 이렇게 위치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왼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전 화면을 다 쓰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위치가 같아요. 세 번째부터 50%, 그리고 거기에서 이 거리가 200이니까 220 해서 50%에서 220 가라고 할 거고요. 50%에서 또 이만큼 가라고 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니까요. 아이템이었죠? 아이템이 li였고 li의 인덱스 번호, 그러니까 n스차일드, CSS는 n스차일드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템 피겨 뒤에 여기가 면 되겠고요. 앰퍼샌드하고 여기에 n스차일드 1 그리고 2 둘 다 선택을 하고
얘들의 레프트 값이 0, 탑 값이 0. 그러니까 전차면을 다 쓰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퍼센트, 하이트 100% 이렇게 해주고요. 트랜스폼. 아까 트랜스폼이 뭐였습니까? 얘들 li마다 트랜스폼이 50%였잖아요. 여기에서 50%였지 않습니까? 그걸 0으로 해야 위에서부터 제대로 다시 나올 수 있겠죠. 트랜스폼 해서 초기화 해주고 보더 레디우스도 없앨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이 다 직각으로 보이게끔 해주고 섀도우도 없습니다. 박스 섀도우도 아까 안쪽에 있었었는데 그것도 없애주고요. 오페서티를 1로 올릴 거예요. 오페서티를 1을 주겠다는 얘기는 다른 것들은 오페서티를 안 주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뀌는 과정도 보이게 할 겁니다. 자, 오페서티 해서 이렇게 줬어요. 그럼 현재 화면에서 첫째, 둘째가 화면을 다 쓰고 있겠네요. 브라우저를 볼까요? 브라우저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화면을 다 쓰고 있습니다. 개발자도 그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첫째, 둘째가 겹쳐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자 다시 보면 li 여기 있고요. 두 번째 거도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둘 다 해놓냐면 완성본을 봤을 때 지금 제가 요거 지금 비너스 보고 있죠? 비너스를 보고 있는데 이전을 클릭하면 비너스가 줄어들면 뒤에 머큐리 이렇게 해서 머큐리가 보이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여기에서 다시 볼게요.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머큐리랑 비너스가 겹쳐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하면 비너스가 줄고 뒤에 있던 머큐리가 보이고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는 CSS가 잡혀 있고요. 이제 나머지 요소들은 가운데 있으면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부터 잡으면 되겠죠? 세 번째 거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50%에서 왼쪽에서 50% 있게 하고 네 번째는 그거보다 더 가야 되거든요. 얘가 너비가 200이었고 200 해서 간격은 20 할 거니까 220 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겠죠? 칼큘레이터를 이용해서 50%보다 더 가라고 해서 220 픽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여기에 2배 가야 되겠죠? 440가. 여섯 번째는 660가라고 하고 여섯 번째는 일단은 오페서티를 없앨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페서티를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위치는 잡혀 있습니다. 자, 우린 여덟 번째까지 있으니까 CSS 조금만 더 짤게요. 7, 8까지 있어요. 자, 그럼 좀 더 해봅시다. 880. 여기까지는 보여도 될 것 같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이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6개 있고 7개부터는 지금 오페서티가 없는 거겠죠? 확인 좀 해볼까요? 여기, 네. 여기에 있는데 오페서티가 없어요. 얘랑 여기 설명의 CSS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부터 합시다. 설명이 지금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반응형도 있거든요. 반응에 맞춰서 저 너비가 이렇게 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 li의 너비도 바꿔주고 있고요. 자, 일단 컨텐츠의 스타일 잡아볼게요. 자, 컨텐츠도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앱솔루트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얘의 최소 너비는 이 브라우저의 너비가 몇이 됐든 간에 최소 너비는 30VW 할 거고요. 최대 너비는 몇을 넘지 않게끔 할 거냐면 400을 넘지 않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비를 줄어들었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줄어들었을 때 지금은 브라우저 너비의 30% 쓰게 할 거고 넓으면 400보다는 더 커지지 않게끔 할 겁니다. CSS 작성해 볼게요. 해당 부분이 지금 우리는 피그의 캡션입니다. 피그의 캡션의 스타일 잡아볼게요. 피그의 캡션은 여기 넣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별도로 빼겠습니다. 자, 피그의 캡션 width 해서 너비를 최소값, 최대값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해서 30VW 400 픽셀 최소값 지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absolute 절대값으로 위에서 50% 그러면 자기 크기 반만큼 또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translate y 해서 자기 크기가 몇이든 간에 위로 50% 올라가서 정확하게 센터 있게끔 하고요. 왼쪽에서는 3램 해서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 잡을게요. 두께 노멀이고요. 폰트 사이즈입니다. 갈라 지정할게요. 그림자를 살짝 주겠습니다. X축 0, Y축 3픽셀, 블럭값 8픽셀, 검은색에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살짝 주고 쓱 나타나게 할 거니까 오페서티가 0이다가 나타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제목의 스타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2 대문자로 할게요. 자, 두꺼운 폰트로 하겠습니다. 설명 볼게요. 설명은 p 태그죠? p 태그 설명하겠습니다. 색 높이를 1.7배 해줬고요. 마진을 살짝 줄게요. 폰트 사이즈 조금 작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더보기 링크가 없네요. 링크도 만들게요. 링크 해서 더보기 링크가 다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피그 캡션 안에 A도 있는 거니까 A의 스타일 잡을게요. 위드는 너비는 내용에 맞춰서 자동으로 맞춰지게 해주고요. 배경 주겠습니다. 검은색에 좋고요. 흰색 해서 글씨는 흰색으로 테두리를 줘서 포스트 디자인을 만들게요. 레디우스도 살짝 주겠습니다. 안쪽에 공간 만들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링크의 스타일까지 잡았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피그의 캡션 보고 있어요. 우리 피그의 캡션 지금 안 보이게 해놨고요. 아, 여기 뒤에 폰트를 안 적었더니 틀렸다라고 나오네. 이거 잠깐 오페서티 켜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페서티를 꺼보면 이렇게 해서 각각의 설명들이 다 있는 상태예요. 폰트 이 부분 좀 수정 좀 할게요. 폰트를 여러 개 쓰겠다라고 하고 뒤에 폰트를 안 적었더니 에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기본 폰트 쓸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 제대로 나와 있고 잠깐 꺼보면 네, 그림자 잘 나오고 있네요. 잠깐만요. 리드 모어에는 밑줄 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완성 버전 잠깐 볼게요. 완성본에 보면 여기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얘가 두 번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의 설명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보이도록 앞서 다 안 보이게 돼 있었는데 두 번째 거는 이게 쓱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도록 할 때 얘 좀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서 이게 쓱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래쪽에서 쓱 올라오도록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의 캡션이 두 번째 거에는 보이도록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템 있고 여기에 nth child 2라고 했습니다. 그거 안에 피그의 캡션이 보입니다. 오페서티가 1이에요. 얘가 이렇게 오페서티 1로 바로 올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아래에서 쓱 올라오면서 서서히 나타나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얘가 오페서티를 1로 바꿀 게 아니에요. 피그의 캡션에서 아까 제가 오페서티를 켰는데 디스비저빌리티를 히든으로 할게요. 그럼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섞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비저빌리티는 비저블로 바꾸고 있고요. 아직 오페서티는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보입니다. 두 번째 거 아직 안 보여요.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걸겠습니다. show라는 애니메이션을 0.75초에 걸쳐서 속도는 is, in, out에서 중간이 빠른 속도 모델로 0.3초 있다가 진행 방향에서 멈춰 있어야 되는 거니까 forward 애니메이션의 필 모드를 forward로 바꿨어요. 그러면 저 show라는 애니메이션이 할 일을 적어야 되겠죠? keyframes show라는 건 자, 얘가 살짝 블럭 값이 있다가 퍼지게 할 거예요. 그러면 0%, 100% 구간을 미리 설정을 하고 필터 값을 이용해서 살짝 블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5픽셀의 블러가 있다가 블러 값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오페서티가 있었잖아요. 오페서티가 0이다가 오페서티가 1로 올라오는 거예요. 오페서티는 이미 사실 0이 있었으니까 안 써줘도 되지만 써줬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올라올 거니까 아래로 내려가 있게 해야 되겠지? 트랜슬레이트 해서 아래로 내려가 있게 50%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다가 올라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얘에다가 좀 전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걸었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이 지금 보면 피그의 캡션이었습니다. 피그의 캡션에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자, 이 애니메이션에서 우리가 네, 켜보면 아래에서 이렇게 쓱 올라오고 있습니다. 껐다가 켜보면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CSS에서 여기 좌우 버튼의 스타일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CSS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버튼은 앞서 부모인 메인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으로 잡는다고 했으니까요. 보도록 합시다. 클래스명 내부죠. 포지션 absolute. 왼쪽에서 50%. 그러면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가야 센터겠죠. translate x 해서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가게 해줬고요. 아래쪽에서 32픽셀. 인덱스는 다른 애들보다도 위에 있게끔 이 정도로 올릴게요. 내부는 글씨, 이게 지금 글씨가 아니니까 선택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유저의 select해서 none 해서 선택이 안 되게끔 해볼게요. 일단 위치는 잡았고요. 내부 안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부 안에 이 요소의 스타를 잡기 위해서 얘들한테 클래스명 좀 추가할게요. btn, prep 클릭했을 때 구분도 해야 되니까 btn next라고 해서 선택자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btn prep, btn next에서 선택자를 추가했고 얘들의 스타일, 내부 안에 btn의 스타일 잡을게요. 이 상태에서 컬러를 임시로 줘볼게요. 컬러만 살짝 주면서 하겠습니다. 예, 클릭했을 때 마우스 올리거나 했을 때 배경색이 달랐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컬러만 살짝 바꿀까요? 컬러가 조금 더 낮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올라오는 걸로 살짝 바꾸겠습니다. CSS 볼게요. 컬러를 흰색에 0.23 정도 했다가 얘한테 호버를 하면 컬러를 바꾸는 걸로 조금 더 밝게 올라오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반응형을 보도록 할게요. 너비가 줄어들었을 때 바뀌어야 될 게 폰트 사이즈 바뀌어야 되고 너비도 살짝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템의 너비도 바꿀 거예요. 구간은 크게 두 구간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반응형 구간은 900 이하와 650 이하 구간으로 두 개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작성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너비 적어볼게요. 자, 900픽셀 이하와 650픽셀 이하를 잡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어디가 바뀌게 할 거냐면 내용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피겨 부분 안에 피그의 캡션의 스타일 잡았던 거에서 폰트 사이즈나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할까 합니다. 피그의 캡션 안에 H2, PA 쟤들의 폰트 사이즈를 바꿀 거예요. 여기에서 H2 자, H2의 폰트 사이즈를 줄일게요. 16픽셀로 줄였고 태그도 줄이겠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작게 얘는 똑같이 할게요. 둘 다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클래스명 아이템의 크기도 바꿀게요. 160으로 바꿀 거고 하이트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얘들 아까 우리가 nth 차일드로 해서 위치를 각각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복사해서 한꺼번에 바꾸겠습니다. 얘들요. 아이템 안에 nth 차일드를 이용해서 위치 있던 것들 여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얘는 똑같으니까 안 바꿔도 되겠네요. 여기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씩 늘어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바꿔줬고 요게 똑같이 650 구간으로 왔을 때 좀 더 작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의 위치도 다시 간격이 10픽셀인 거예요. 마지막 건 안 보일 것 같아요. 얘가 좁아서. 자, 이렇게 해서 방향까지 모두 잡았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설계한 대로 화면에 잘 이동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PC 구간이고요. 너비를 줄였을 때 설명 잘 줄고 있고, 아이템도 잘 줄고 있네요. 오케이. 자, 이러면 HTML과 CSS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클릭했을 때 얘들을 이동하는 거 구현을 하면 되겠어요. 자,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